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Selective Protein Isolation of Bio-Nano Hybrid Filter for Point of Care Testing of COVID-19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광원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석박 통합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그래서 제목은 PCR-like performance of rapid test with palm selective tunable nanotrap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전반적인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스코비드 그러니까 코비드-19는 2020년도 초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치명적인 이유는 이전에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감염성이 높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감염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감염성을 가져서 감염 이후로는 양성으로 판정되기 이전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른 진단과 잦은 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대부분 진단을 할 때 PCR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CR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 이 PCR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민감도를 갖지만 익스펜시브한 이런 기기, 벤치탑 기기들이나 리에이전트들을 요구합니다. 또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을 또 필요로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턴어라운드 타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들에게 많이 감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타파한 것이 래피드킷,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래피드킷인데요. 또 레터럴 플로우 에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기기가 값싸기도 하고 또 간편한 방식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에서 잦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낮은 민감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로도 나타나 있지만 되게 낮은 민감도를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럴 로드가 있지 않으면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R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밋 오브 디텍션, 그러니까 민감도가 되게 높아서 가능하지만 LFA, 래피드 킷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샘플의 전처리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양을 올려주는 이런 방법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필터 기반의 농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을 통해서 LFA나 뭐 다른 컬러리메트릭한 것을 진단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퍼블리시된 루크리 교수님의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살리바 샘플에서 코비드를 제외한 물질들을 필터로 빼내어서 이 농축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농축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오리지널리티는 이 필터를 바이브레이션을 시켜줘가지고 클로깅이 안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필터의 좀 문제점이 사용을 하면은 필터의 포어에 물질들이 끼게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바이브레이션을 줘가지고 물질들을 빼내서 코비드를 농축하는 이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필터 방식의 문제점은 이 사이즈 기반으로만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물질이 크기가 있을 때 둘 다 농축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질만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즈가 비슷할 경우에는 분리가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한 것이 이 필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이미 자연에서 개발된 필터인 세포막에 집중을 하였었는데요. 이 세포막에는
이 리피드에 다양한 트랜스포터 프로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터 프로틴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투과를 하고 또 투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배리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이 개발한 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지 필릭한지 이 사이즈가 어떠한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차지는 또 어떠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투과하고 투과하지 않고가 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세포막을 필터에 이용을 해보자가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 메카노포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세포막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되게 유동적인데 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압력을 가하거나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어, 이 세포 같은 경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포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노포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연구들은 주로 고려대학교의 바이오이공학과 정아람 교수님께서 하시는 워크이신데 이런 식으로 좁은 틈을 세포가 지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볼텍스가 있는 볼텍스를 줘서 이 힘을 가해서 세포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웍에서 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좀 합쳐보자. 나노포어 필터랑 셀멤브레인, 그러니까 셀멤브레인과 이 메카노포레이션 이것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나노 필터 그리고 바이오 필터를 합친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 필터였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AAO라는 나노 필터에 세포막을 퓨전시켜서 어떤 압력의 튜너블 한 세포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비틀즈라고 명명하였는데요. Bioengineered Enrichment Tools for the LFA with Enhanc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이렇게 비틀즈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메인 피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피겨 첫 번째 피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소자 그리고 필터인데요. 이 소자는 사실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필터에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AAO라는 나노 필터가 있고 이 위에 RBCM, 레드 블러드 셀 멤브레인, 적혈구 세포막을 퓨저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력을 가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물질만 남기고 이니비터나 다른 단백질은 제거를 하는 그래서 코비드-19 안에 있는 M 프로틴,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만을 농축을 시키고 이외의 것들은 제거를 하는 이런 스킴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은 뭐 나소프렌잘이나 오로프렌잘 혹은 살리바와 같은 샘플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물질만 남기고 이 원하는 물질을 농축된 이 물질을 가지고 LFA나 RT-qPCR 같은 진단을 했었을 때 이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 LF에서도 민감도가 올라갔고 RT-PCR에서도 CT 밸류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이 필터 홀더 타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필터에다가 샘플을 넣어서 농축시킨 후 농축시킨 것을 어떤 진단에 사용되는 러닝 버퍼와 사용하는 그래서 LFA 적용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 피겨 2번에서 검증한 것은 이 세포막이 잘 깔렸느냐. 저희가 단순히 이 레드 블러드 셀 멤브레인이 있는 버퍼 용액을 AAU 멤브레인에다가 뿌렸어 드랍 캐스팅으로 필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식으로도 잘 깔리느냐 이것들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A, B로 나타난 부분은 저희의 어떤 원리를 간략화해서 나타난 건데요. 그냥 AAO, 세포막이 없는 AAO는 뭐 모든 물질이 다 잘 지나가지만 모든 물질은 아니고 이 사이즈에 의해서 포어보다 작은 친구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세포막을 얹게 되었을 때 아무 압력을 안 가하면은 레드 블러드 셀 멤브레인에 아쿠아포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트랜스포터 프로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만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였었고 이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메카노포레이션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이
일어나서 생긴 포어 사이즈에 디펜던트하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렇게 스킴을 그렸었고요. 저희가 검증을 잘 깔리는지 검증을 하였었는데 이것들을 먼저 우선 셈을 찍어서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셈을 찍었을 때 베어한 아무것도 안 깔린 AAO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0.1%의 적혈구막을 뿌렸을 때는 이 부분만 막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올릴수록 점점 많이 쌓이게 되고 2%대부터 전반적으로 가리게 되는 4%대는 아예 다 이렇게 꽉 막힌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AFM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을 때에도 이 뿌리기 전과 뿌린 후, 적혈구막을 뿌린 후를 확인하였을 때 적혈구막을 뿌리기 전에는 되게 노이즈도 많고 헤이트가 변화가 큰데 적혈구막을 뿌린 이후에는 변화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들이 있다가 이 구멍들이 어찌 보면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노이즈처럼 보이는 이렇게 변화가 적게 됐습니다. 그렇고 2번과 F번은 켈빈 프로브를 통해서 이 차지의 변화를 서피스 차지의 변화를 확인을 하였었는데요. 서피스 그 세포막이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점점 깔아감에 따라서 서피스 포텐셜이 서피스 차지가 마이너스로 점점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4%대에서는 더 증가해야지 줄어들었느냐 했었을 때 이 세포막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이 중간에 절연체 역할을 하는 부도체 역할을 하는 이 리피드 네, 그 역할을 해가지고 차지가 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까지 마이너스로 하다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집어는 프랩을 이용한 것인데 이 프랩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을 때 이 구멍을 메꿔지는지 이런 다이나믹한 것을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세포막을 깔았었을 때 세포막의 특성을 가지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고 이 구멍이 메꿔지는지 세포막이 정말 잘 깔렸다면 세포막으로서의 역할을 펑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메꿔질 텐데 어, 그렇게 되느냐를 확인했었을 때 메꿔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피겨 3번입니다. 그래서 피겨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이 그러면 진짜로 기능을 하냐 메카노포레이션처럼 이렇게 그 압력에 디펜던트하게 포어 사이즈가 뭐 달라지고 그 달라짐에 의해서 투과되는 물질이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한 실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이지만 이게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제 투과되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가설로는 어떤 압력 이하에서는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만 지나갈 것이다. 혹은 이렇게 포어가 생겼어도 다른 물질들이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사이즈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0.5바 이상이 되면은 사이즈 혹은 차지 디펜던트하게 투과되는 물질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사이즈가 크면은 당연히 뭐 못 지나가겠죠. 그래서 IgG나 좀 더 큰 물질들이 농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막이 마이너스 차지인데 마이너스 차지다 보니까 플러스 차지를 띠는 물질이 있으면은 이런 차지끼리의 인터랙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가정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았었습니다. 우선은 BSA라는 물질을 가지고 보반 실험 알부민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농축되는 정도가 다른지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압력이
작을수록 포어 사이즈가 작게 될 텐데, 그래서 작게 되면 투과하지 못해서 농축이 될 거라고 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압력에 디펜던트하게 압력이 강해질수록 포어 사이즈가 커지고 포어 사이즈가 커져서 투과를 하게 되니까 어, 압력이 커질수록 농축되는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IgG 이거를 나노드랍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게 B번인데요. C번의 경우에는 SDS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배의 레퍼런스 라인과 샘플을 내렸을 때 이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농축을 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 거의 10배 이상 혹은 10배와 가까운 정도로 농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바의 경우에는 네, 거의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디펜던트하게 어떤 튜너빌리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크기에 디펜던트하게 투과되고 안 투과되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IgG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그 압력이 작건 크건 농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베어 AAO 세포막을 깔지 않았을 때에는 이 IgG가 농축되지 않는 것도 또 따로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의해서 유무에 따라서 네, IgG가 농축이 되고 안 되고도 결정이 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지 디펜던트하게 농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M 프로틴의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의 경우에는 그 코비드 19의 RNA에 붙어가지고 RNA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RNA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데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M 프로틴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차지를 띠니까 붙어 있을 농축이 될 것이다. 이 세포막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붙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압력에 상관없이 농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BSA를 가지고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BSA 경우에는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가 4.9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pH가 4.9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4.9 이하일 때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4.9 이상인 pH 농도에서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터랙션이 없어서 그냥 투과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PI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농축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간접적으로 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레피드킷, 레터럴 플로우 에세이에 적용을 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틀즈 없이, 그러니까 이 필터로 농축하는 과정 없이 샘플을 흘렸을 때는 발색이 굉장히 약한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발색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농축을 하면은 네, 이렇게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농도별로 어, 네, 이 키트를 찍어서 이 테스트 라인 부분의 인텐시티를 추출했었을 때 이 경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경향을 확인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H번의 경우에는 코비드 안티젠 키트를 가지고 농축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기존의 경우에는 농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 농도에서부터 보이는데 이 보이는 농도가 좀 더 낮춰져서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아졌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적용을 했었는데 안티바디에도 적용을 하였을 때 동일하게 농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를 아티피셜 살리바에다가 섞어서 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H번과 I번은 PBS에다가 희석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 실제 임상과 가깝도록 아티피셜 살리바에다가 안티젠을 희석하여서 확인을 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교인데요.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부터 F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상 샘플에다가 적용을 해보았다. 이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였고요. 샘플에서 30개 정도는 MPOP, 살리바, MP와 OP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적용했었을 때 잘 되었고 살리바에 대해서 적용하였을 때도 잘 되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른 변이에도 영향을 받느냐 했었을 때 델타 베리언트랑 오미크론 베리언트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었을 때 농축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비드를 환자들을 보시면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무증상의 경우에 샘플에도 적용을 해봤을 때 잘 되었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증상의 경우는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좀 N수가 적고요. 하지만 좀 적용을 해왔을 때 잘 되었다. 이걸 확인하였고, 노멀 샘플에 의해서는 위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부터 F번까지의 그래프를 합친 그래프인데요. G번과 H번은 합친 건데, 비틀즈를 가지고 농축을 했었을 때는 그 양성과 음성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H번을 통해서는 농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네, 이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I번은 이 임상 샘플을 가지고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정을 한 것인데, 이때 임상 샘플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로우 바이럴 로드와 인터미디에이티드 바이럴 로드의 양이 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총 양성 개수는 42개인데 그 중에서 35개가 CT 값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바이럴 로드가 낮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정했었을 때 비틀즈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민감도가 88% 그리고 특이도가 100%가 나왔었는데요. 비틀즈가 없이는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타겟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사스 코비드에 대해서만 반응하느냐 했었을 때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발색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고요. 또 레피드 킷뿐만이 아니라 PCR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이것들을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PCR에 적용을 하였을 때 CT 밸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더라 였었습니다. 그래서 CT가 약 4 정도가 앞당겨졌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AAO 필터, 나노 필터만 사용하였을 때는 농축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 세포막 필터와 나노 필터가 결합한 이 비틀즈의 경우에는 CT 밸류가 농축이 돼서 CT 밸류가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본 것이 이 데일리 프로그레스인데요. 이 사람이 감염이 된 후에 이 바이럴 로드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증가했다가 피크를 찍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양성을 판정받는 경우가 이 바이럴 로드가 굉장히 높을 때, 그래서 곧 내려갈 때쯤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진단으로 양성을 보통 받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 한 환자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 바이럴 로드를 측정하였을 때, 그리고 레피드 킷을 찍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냥 비틀즈 없이는 이렇게 빨리 잘 양성으로 판정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를 가지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성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점 이렇게 단 라인은 그 저희 눈에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은 안 보이고 윗부분은 저희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영역인데요. 그리고 이 PCR에도 적용을 했었을 때 이렇게 향상이 되더라.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더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로 정리했었을 때 사실 35, CT 밸류가 35 미만일 때 양성이고 이상인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음성으로 판정하던 것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도록 이렇게 비틀즈가 끌어올려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필터 홀더가 그럼 세포막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쉘프 라이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최소 15일 이상 기능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실제로 적용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렇고요. 네, 이렇게 홀더에 끼우고 네, 네, 샘플을 주입한 다음에 네, 압력을 가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손으로도 핸드 프레셔로도 가능한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에서 물만 빼내고 바이러스만 농축하도록 한 뒤에 LFA, 레피드 킷에 러닝 버퍼가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꽂아주게 됩니다. 네, 꽂아주게 되고 이것을 레터럴 플로우 LFA에 흘려줬을 때 네, 발색이 되는 것을 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것들은 다른 타겟에 대해서 확장을 했었을 때도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인플루엔자의 A, B의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을 봤습니다. 인플루엔자의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도 플러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의 MP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적용을 해 보았을 때 농축이 되는 것을 인플루엔자 A와 B에서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 이 클리니컬 센시티비티랑 스퍼시피시티 그리고 어큐러시를 로우 타이터에서도 굉장히 높은 값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안티젠과 안티바디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벌스탈리티랑 어플리케빌리티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값싼 가격으로 PCR에 버금가는 레피드 킷을 가지고 PCR에 버금가는 기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AI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였을 때 나중에 좀 더 성능이 향상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논문 딥러닝을 가지고 레피드 킷을 진단하는 이런 일들도 해서 요번에 비슷한 시기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7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때 세미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정훈 교수님과 윤대성 교수님께 네,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